자, 9월 운세죠. 을사년, 을유월. 자, 을사년, 을유월 운세를 알아보겠는데, 자, 보면, 보면, 천간부터 볼게요. 천간, 을사년, 을유월. 지지도 뭐, 사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좀 보면 이제 단순한 구성으로 되어 있죠. 하나로 모아져 있죠. 자, 그래서 운세도 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연초부터 이렇게 복잡하게 갈라져 있던 기운들이 이제 정리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이달에는 길과 흉이 뚜렷하게 이제 드러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일을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자, 을사년이 을유월을 만나면, 일단 을사년이 변하죠. 그렇죠? 을사년의 기운들이 이제 월별로 분산돼서 운들이 나타나는 거니까 일단 을산이 변한다. 그러면 이 을산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는 게 이제 월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을유월이 들어서면서 을사년에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을사년, 을유월을 만나면, 자, 결론부터 말하면 을사년의 목표로 했던 일들이 을사년의 목표로 했던 일들이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는 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을사년의 연지 사화가 월운 6월을 만나면서, 이게 이제 사유축이라고 그러죠. 이제 사유축 삼합이라고 그러죠. 사유축 금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활발해지죠. 금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여름의 꽃이, 이제 사화가 이제 여름의 꽃이라면, 여름의 꽃이 결국 뭐예요? 6월이 되면서 열매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을사년 초에 세웠던 목표들이 하나씩 완성된다. 마무리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을사년의 목표는 9월에 완성이 됐지만 각 일간마다 이 자체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간도 있지만 반면에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간도 분명히 있죠. 자, 이걸 구분하는 게 9월 운세를 보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이런 변화는 지지 중심으로 본 거고요. 일단 천간도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번 달을 보면 천간보다는 지지에서 길흉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지지를 좀 더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래도 천간은 당연히 점검을 해야 되는데, 자, 을유월 천간, 자, 먼저 천간부터 보면서 잠깐 얘기할게요. 자, 을유월 천간 을목, 을유월 천간 을목, 그리고 을사년 천간 을목 같죠. 그래서 천간은 연과 월이 같기 때문에 이제 크게 달라질 건 없다. 그쵸? 뭐, 을을 만났으니까, 을사년에 을목이 을을 만났으니까, 이건 이제 비견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달라질 건 없죠. 그래서 일간 중심 운세는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먼저 지지 중심으로 일단 먼저 보겠는데, 지지에 어떤 글자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크게 변하는 거죠. 자기 사주, 지지에 어떤 글자가 있는지에 따라서 크게 변한다. 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자, 자신의 띠가 예를 들어서, 뱀띠, 닭띠, 소띠, 뱀, 닭, 소띠. 자, 이 띠는 이달에 상승적인 직장 변동이라든지 승진, 업무적인 성과나 실적,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달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뱀, 닭, 소띠는 좋은 상승적인 운세다고 일단 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돼지띠, 토끼띠, 양띠,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이달에 갑작스런 직장 변동이라든지 환경 변화, 또 뭐 대인 관계 문제, 이런 형태의 일들이 일어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많이 다르죠. 요 부분들의 어떤 구분을 띠에서 나타나는 운세를 일단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일지가 요거 뱀, 닭, 소, 사, 유, 축 이런 지지가 있는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달에 이성운, 애정운, 이성과 애정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새로운 이성을 만난다, 새로운 이성이 일어나는, 새롭게 만나는 짝이 생기는 뭐 이런 변화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또 연인 같은 경우에는 이달에 미래를 약속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일지가 요거니 아까 내가 띄었지만 이제는 일지가 돼지, 토끼, 양, 해, 묘, 미 이런 글자가 있는 사주 같은 경우는 이제 연인과 어떤 거 다툰다든지 갈등, 뭐 이별, 이런 운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면 이런 일지가 있다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넘어가기도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달에는 천간이 이렇게 단순하니까, 이렇게 단순하니까 지지 중심으로 운세를 보면 좀 더 정확한 운세를 보는 방법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지지 중심의 운세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당연히 이제 일간별로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일간별 운세는 이제 양의 영역과 음의 영역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운세를 보겠는데, 양의 영역은 을, 병, 무, 경, 개 이렇게 되고요. 음의 영역은 음간, 양간이 아니에요. 음의 영역과 음의 영역, 양의 영역 두 개 나누는데, 음의 영역은 갑, 정, 갑목, 정화, 기토, 신금, 임수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그 순서대로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제 먼저 양의 영역에 있는 일간, 먼저 을목일간이죠. 자, 을목일간 운세부터 서서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을목, 병화, 무토, 경금, 개수 5개 일간을 알아봅니다. 자, 먼저 을목일간 천간을 보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을목일간이 연애도 을목, 월애도 을목 다 비견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죠. 자, 이러면 비견이 많으니까 일면 뭐 십성 중심으로 운세를 보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약한 사주면 운이 좋은 운이다. 신강한 사주는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운을 보는 것은 좀 어찌 보면 좀 단순한 형태의 이제 운세 개념인데, 일단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면 비견이지만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안 좋게 작용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얘기합시다. 자, 신약 신강적 개념으로 운세를 볼 때 비견 운이 좋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을해일주라든지 을묘일주, 을미일주 같은 경우는 을유월의 을목이 비견운이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겁재 같은 비견이 온 거죠. 겁재 같은 비견이. 이 겁재 같은 비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연히 을유월이기 때문에 다른 동네에서 온 을목은 결국 좋은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그래서 겁재 같은 비견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신약한 사주더라도 비견운이 오히려 겁재를 몰고 오는 비견이니까 좋은 게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을해, 을묘, 을미, 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떨어져 지내던 형제 자매 때문에 뭐 돈 들어갈 일이 생긴다든지 의견 다툼 뭐 이런 형태의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또 뭐 가까이 있다라면은 뭐 친한 친구가 배신해서 뭐 힘든 일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식의 불편한 일들이 만들어진다. 그게 비견이 곧 겁재 같은 일들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을사일주, 을유일주, 을축일주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 가족이나 친구, 동료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이게 비견 같은 존재가 실질적으로 된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금전적으로 어려울 때 또 귀인이 돼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가까이에 아니면 가족이나 동료, 친구 이런 사람들이 힘이 되어주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간이더라도 일지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운세가 크게 달라지니까 반드시 일지를 좀 확인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성운도 마찬가지 이달에 변화가 좀 크죠. 이성운도. 뭐 일주에 따라서 더욱 발전하는 일주가 있겠고요. 아니면 또 이변운이 되는 일주가 있죠. 특히 을해, 을묘, 을미 일주는 이달에 이변운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장거리 연애를 한다든지 아니면 만남의 횟수를 줄이면 그래도 좋은 관계가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을목일간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바로 병화일간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병화일간. 자, 병화일간. 자, 먼저 천간을 보면 병화일간이 천간에서 을목 모두 뭡니까? 자, 정인이죠. 정인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단 뭐 좋다. 이건 좋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는데, 자, 이걸 뭐 좋다라는 표현도 좋지만 일단은 자연의 기운, 자연의 이치의 개념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자, 병화태양이, 여기 이제 병화일간인데 병화태양이죠. 병화태양이 을목 뭐를 만났어요? 꽃을 만난 거예요. 꽃, 그죠? 천간 자체만 본다면 을목 꽃을 만난 거예요. 자, 근데 계절이 뭐예요? 계절이 6월이니까 을목꽃이 열매를 맺는 시기죠, 그죠? 열매를 맺는 시기. 자, 병화일간이 결실을 맺는 을목을 만난 거니까 이달에는 이게 좀 중요하다. 이게 열매를 맺는 꽃, 결실을 맺는 을목을 만난. 자, 근데 이런 결실을 좀 수월하게 받아들이는 일주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어렵게 받아들이는 일주도 있죠. 그건 일지가 어떤 일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예를 들어서 병인이 있고요. 병오가 있고요. 병술이 있어요. 자, 이런 일지우는 을목 결실에 대해서 타협이라든지 조율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어렵죠. 쉽지 않죠.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기 어렵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병신일주, 병자일주, 병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수월하다. 자, 그래서 이달에는 이런 일주가 병신, 병자, 병진 일주가 문서운이라든지 계약운 이런 부분들이 좋게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취업운이라든지 금전운, 재물운 이런 부분도 원만하게 잘 풀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같은 일간이더라도 병인, 병업, 병술일주와 병신, 병자, 병진일주의 운세 차이는 크게 난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타나는 작용력은 유사하지만 결과가 크게 갈라질 수 있는 여지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간이 병화일간이더라도 일주가 무엇인가를 좀 더 명확하게 보고 판단해 보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리고요. 바로 무토일간으로 넘어갈게요. 무토일간. 자, 무토일간이 을사년 을유월을 만났죠. 자, 천간을 보면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을목이 다 이건 정관 이렇게 얘기하죠. 정관 그러면 일단 좋죠. 뭐 정관은 무조건 좋게 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정관 이렇게 딱 그냥 한마디로 떨어뜨려서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이걸 자연의 현상으로 설명하고 좀 더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자, 무토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무토는 대지라고 얘기합니다. 대지, 뭐 대기권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이제 대지. 무토는 대지니까 대지의 을목은 화초라고 얘기하죠. 화초. 그래서 이제 대지의 화초가 성장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대지의 목적은 원래 뭐죠? 대지의 목적은 생명체를 성장시키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무토가 을목을 만난 거는 자신의 목표를 만난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 좋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토는 간목을 만나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큰 산에는 큰 나무가 필요하다. 저도 한때 어떤 이 물상론이라고 그래서 십간론에 잘못된 오류된 어떤 그 물상론으로 한때 한 적이 있지만, 이거 잘못된 표현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혹시나 또 이런 반발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지만, 뭐 이게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가끔 있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자, 일단 무토가 을목을 만나는 게 서로의 어떤 상생적인 만남이다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제 계절이 뭐예요? 계절이 6월이죠. 6월이니까 일단 을목꽃이 성장을 마친 거죠. 그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 그런 시기니까, 결과물을 만드는 시기니까, 자, 무토 대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다소 이제 척박한 환경이 되겠죠. 결과를 맺는 시기니까. 그동안의 봄과 여름에 충분히 자기 역할을 다 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척박한 어떤 토양을 했지만, 결실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일단 좋은데, 그렇죠? 결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일단 좋은데, 근데 이제 이것도 일주에 따라서 결과가 좋은 일주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힘든 일주가 있다. 요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주에 따라서 결과가 만족스러운 일주, 좀 불만족스러운 일주가 나눠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 먼저, 자, 무인 일주가 있고요, 무오일주, 그 다음에 무술일주가 있죠. 자, 이 일주는 을유월 을목 결실을 거두는데 어떤 일이 자꾸 벌어지냐면 방해작용이나 불편한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체된다든지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아서 결실이 다소 문제되는, 떨어지는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무신, 무자, 무진일주 같은 경우는 을유월이 가져다주는 결실이 원만하다.
원만하다는 게 더욱 발전하고 뭔가 좀 결실이 좀 풍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주는 무신, 무자, 무진 일주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는 승진이라든지 상승적인 직장 변동이 가능한 달이 된다고 보는 거고, 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또 취업운도 쉽게 열릴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일들로 전환이 이루어지죠. 이게 결과물이 좋다라는 거니까, 많은 걸 얻는 거니까, 그런 내가 지금까지 일했던, 내가 요렇게했던 결과물이 좋은 어떤 결실로 돌아온다라는 의미적인 부분이니까 당연히 승진이나 상승적 직장 변동으로 대가를 받는다라는 더러 얘기가 되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일주에 따라서 운세가 다를 수 있으니까 일단 잘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바로 뭐요? 경금일간으로 넘어갈게요. 경금일간. 자, 경금일간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먼저 이제 천간을 먼저 점검을 해보면, 천간이 이제 경금일간이 연애도 을목, 월해도 을목이죠.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정제? 정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제. 일단 정제는 무조건 좋게 얘기하죠.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을경합이죠. 을경합이죠. 자, 경금일간 입장에서는 이달에 을목을 만나서 새로운 열매를, 을경합이라는 설명이에요. 새로운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을 수 있는 조건을 만난 거죠. 새로운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을 수 있는 조건을 만났다. 그럼 당연히 어떤 거예요? 좋은 거죠.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황금알을 얻은 게 아니라 거위를 얻은 것과 같은 거죠. 지속성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천간에서는 이런 형태로 얘기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어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좋은, 맡아서 하는 일은 결과가 항상 좋은 형태로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지지를 보면 6월이죠. 6월은 이제 을목 꽃이 열매를 맺는 시기니까, 경금일간 입장에서는 이제 뭐예요? 열매를 맺는 시기니까 끊임없이 욕심이 일어나는 달이에요. 욕심으로 이제 발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손에 쥔 열매가, 욕심은 뭐예요? 손에 쥔 열매가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내가 쥔 게, 손에 있는 게 작게 느껴지는 순간 이제 바로 이게 화근이 됩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욕심 때문에 한 투자가 잘못돼서 이제 금전적인 손실로 온다든지 뭐 그런 형태. 욕심 때문에 저지른 일들이 이제 바로 화근이 되고 문제로 드러나서 결국 금전적 손실을 하려는 그런 일이 나타난다. 그래서 조심하는 게 좋겠죠. 결국 욕심이 화근이 된다. 조심할 필요가 있다. 천간에서는 안정적이고 좋은 어떤 그런 황금을 낳는 거위를 만난 것과 같지만, 그게 욕심으로 발동이 되면 결국 그게 황금한 거위, 그게 있잖아요. 그런 얘기 있죠. 거의 배를 잘라서 한꺼번에 다 갖고 싶은 욕구, 일종의 그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손실을 보는 일이 생긴다. 자, 근데 이제 일주에 따라서 또 결과가 좋은 일주가 있고요. 이것도 상대적으로 이제 힘든 일주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먼저 그래서 뭐 하나 경인일주, 이제 경인일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호일주, 경술일주가 있죠. 자, 이 일주는 을유월 을목 결실이 일단 뭐예요? 아쉽죠. 아쉽다. 아쉽기 때문에 이제 집착하기 쉽습니다. 집착하기 쉽습니다. 집착하는 건 뭐예요? 아쉽다, 집착이다. 요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불러올 것 같아요? 부정적인 일이 불러오겠죠.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히 타협해서 마무리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상대적으로 경신, 경자, 경진, 이런 일주는 결과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운 달이 되죠. 그래서 재물을 보면 부가적인 수입이 생긴다든지, 그런 거죠. 부가적인 수입이 뭐예요? 주로 보상금이나 후원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인센티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녀 모두 이제 이성운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대, 이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또 원활하게 생기는 달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성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경금일간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에 개수일간 넘어갈게요. 양권의 이제 일간, 마지막 일간이에요. 양권의 일간 중에 마지막 개수일간. 개수일간도 마찬가지 똑같은 패턴으로 일단 보면은, 자, 개수가 천간에 뭘 만났어요? 을목. 식신이죠. 식신하면 뭐예요? 그냥 무조건 좋은 거죠. 근데 이걸 자연 현상으로 보면, 뭔가 좀 명확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이죠. 단순하게 식신이 그러면 이제 뭐 어떤 게 식신인데, 뭐 식신이가 좋은 거야, 막 이렇게 이제 단순한 표현보다는 자연의 현상으로 보면 좀 더 해석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집니다. 자, 개수를 뭐라고 그래요? 수분이라고 그러죠. 양분, 수분, 양분. 근데 이제 이게 을목 식물을 만난 거니까, 개수, 수분은 을목하고 한 몸이 되죠. 양분하고 한 몸이 되죠. 식물하고 한 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을목이 성장하면 함께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수가 을목을 만난다는 것은 서로 상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개수가 을목을 만나는 게 식신이니까 좋다라는 부분보다도 뭐 그래서 좋다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좀 더 정확한 표현은 그런 서로가 한 몸이 되는, 서로가 상생하는 그런 기운들을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을유월이죠. 을유월. 자, 유월은 뭐예요? 결실을 맺는 시기니까 을목이 성장을 멈췄죠. 그죠? 을목이 성장을 멈췄죠. 자, 더불어서 을목이 성장을 멈추고 더불어서 개수 역할도 사라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개수 역할도 사라지는 거예요. 당연히 개수, 수분이, 양분이 사라져야만이 당연히 을목 성장도 멈추는 거죠. 그럼 뭐가 먼저 사라질까요? 성장을 먼저 멈출까요? 아니면 개수, 수분이 먼저 사라질까요? 개수, 수분이 먼저 사라지게 되죠. 그 다음에 성장을 멈추는 거죠. 그래서 개수일간은 이달에 6월에 을유월에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단절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 직장인 같은 경우는 직장 변동이라든지 업무 변동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사업가 같은 경우는 새로운 매장으로 이동한다든지 뭐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한다 이런 형태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일주에 따라서 운세가 좀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 자, 먼저 을해일주, 을묘일주, 을미일주를 보면 이 을해, 을묘, 을미일주는 새로운 변화가 좀 더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사라든지 이동, 직장 변동 이런 일들이 좀 더 일어나기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상대적으로 을사일주, 을유일주, 을축일주 같은 경우는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다. 크지 않다는 건 좋은 의미적 요소를 갖고 있죠. 자, 기존의 환경이나 일들이 지속성, 연속성이 유지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자, 지속성이 연속성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실적이나 성과가 지속적이면 좋은 거죠. 그렇죠. 좋은 달이다. 또 뭐 그래서 당연히 결과가 좋은 형태니까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승진이라든지 상승적인 변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재물운도 좋고요. 뭐 이런 부분. 당연히 또 거기에 뒤따라오는 부분들이 이제 이성운도 마찬가지 괜찮다. 이성운, 내정운 이런 부분도 좋은 달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개수일간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제 을목일간, 병화일간, 무토일간, 경금일간, 개수일간 양의 영역에 있는 일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5개 일간 알아봤고요. 바로 이어서 간목일간, 정화일간, 기토일간, 신금일간, 임수일간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의 영역에 있는 음간이 아니고요. 음의 영역에 있는 일간에 대해서 운세, 9월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의 영역에 있는 일간은 5개, 다시 얘기한 간목일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간목일간, 그 다음에
정화일간, 기토일간, 신금일간, 임수일간 이렇게 5개입니다. 자, 간목일간 운세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천간을 한번 봅시다. 천간을 보면 간목일간이 뭐를 만났습니까? 자, 을목을 만났죠. 을목. 겁재죠, 겁재. 겁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단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요거는 우리 단순하게 을목이 겁재니까 안 좋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지금 너무 단순하고 또 정확성 면에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요걸 좀 더 자연의 현상으로 좀 보는 게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보면은 간목을 자연의 이치로 좀 관찰해 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땅 속에서 성장하는 뿌리. 간목은 뿌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뿌리. 을목은 뭐예요? 을목은 새싹. 그 새싹이 자라면서 줄기가 이제 생기고 그 줄기에서 뭐가요? 쭉 자라다가 결국은 이제 여름철에는 뭐가 되죠? 싹이 꽃이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성장 과정의 변화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을목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간목일간 입장에서 을목을 본 거니까 뭐예요? 자, 간목은 뿌리인데 뿌리가 자라서 싹이 올라온 모습이 된 거죠. 근데 이게 뭐예요? 겁재죠, 겁재. 겁재죠. 겁재니까 안 좋다. 겁재니까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이 겁재니까 안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만 보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무시하는 이론의 개념이죠. 개념적으로. 겁재니까 안 좋다라는 거. 자연의 이치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겁재라는 단에 뭉퉁거려가지고 결과를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이 자연의 이론을 무시하는 거죠. 자연의 이치를 무시하는 거죠. 자, 근데, 자, 요걸 거꾸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간목이 을목을 보는 거는 뿌리가, 싹이 자라서 싹이 올라온 모습이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거꾸로 을목이 간목을 보는 겁재다. 요건 좀 달라요. 을목이 간목을 보는 겁재. 이거는 을목이 꽃이 뿌리로 간 거니까 자연의 이치를 역행하는 거잖아요. 이건 겁재니까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자체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근데 또 여기서 하나 더 잠깐 한번 이해가 볼까요? 근데 중국 이론 식간론을 보면요, 거꾸로 되어 있죠. 거꾸로 되어 있죠. 자, 을목이 간목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을목 칡넝쿨이 간목 큰 나무를 만나면 뭐라고 그래요? 등라개갑이라고 해서 칡넝쿨이 큰 나무를 타고 오르는 모습,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좋은 경태. 을목이 곧 간목의 귀인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을목이 간목 만나는 귀인 만난 것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자연의 이치와 동떨어진 이론이니까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일단 천간에서는 간목일간이 한 단계 상승한다라고 일단 보는 거고요. 변화를 꿈꾸는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지를 보면 이제 을유월이니까, 6월이니까, 지지에서는 간목이 새로운 터전을 닦아 나가는 자리라고 봅니다. 간목이 6월은 새로운 터전을 닦아 나간다. 자리를 잡았다가 아니고요. 자리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간목일간은 이달에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거니까 이사나 이동, 이런 일이 일어나죠. 아니면 직장 변동이라든지 업무 변동,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일주가 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변화가 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변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자, 뭐, 여기서, 갑인일주가 있고요. 갑오일주, 갑술일주가 있죠. 갑인, 갑오, 갑술일주는
이런 변화를 좀 주의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사나 이동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좀 미루는 게 좋다. 뭐 직장 변동도 마찬가지, 뭐 한두 달 좀 미룬다든지, 이사나 이런 부분도 한두 달 좀 미룬다든지, 이런 형태. 그래서 이달에 뭔가 자꾸 급작스럽게 이동하는 거야. 결국 그 이동해서도 자리를 못 잡고 불편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으니까, 아니면 이동하면서 손해를 본다든지 금전적 손실을 나타내는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조금 미루는 쪽으로 여유를 좀 갖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갑신일주가 있고요, 갑자일주가 있고요, 갑진일주가 있죠. 이런 일주는 오히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승진이라든지 상승적인 직장 변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그래서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게 오히려 좋은 변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일간이더라도 갑신, 갑자, 갑진 일주는 상승적인, 오히려 계획대로 움직이는 그런 변화를 가지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달에 이제 간목일간 전부는 이달에 금전 지출이 좀 많아지는 시기니까 주의하시고요. 이성과의 만남도 좀 많은 시기죠. 이성과의 만남 많은 시기니까 이제 서두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성을 많이 만나는 것은 좋은 사람을 고를 수도 있는 어떤 기회가 있는데, 서두르서 한 사람과 가까워지면 좀 기회를 놓치는 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유를 가지고 만나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리고요. 바로 정화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화일간. 정화일간이죠. 자, 정화일간이 일단 천간을 볼까요? 자, 을목. 편인이죠, 편인 그러면 당연히 안 좋죠. 편인은 이제 식신을 극하는 거잖아요. 식신 극해서 뭐 도식이니, 뭐 그렇죠? 표신살이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십성으로 보는 것은 한편으로는 좀 일리가 있긴 하죠. 틀린 말은 아니니까 일리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사람의 운세를 보는데 이런 방식이 너무 이제 도식적이다라고, 그러니까 좀 인간의 어떤 삶을 얘기하는데 어떤 틀에 박힌 도식적인 틀의 메인 이런 형태로서 운세를 보는 거는 어찌 보면 너무 단순하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양한 인간의 삶에 대한 부분을 딱 틀에 짜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는 거. 그래서 자연의 이치로 좀 풀어보는 부분들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어떤 관법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보면, 자, 정화는 뭐냐면, 정화가 뭡니까? 정화는, 자, 병화 태양이 태양이 비춰준 햇살에 의해서 뭐가요? 병화 태양의 햇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복사열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사열은 땅 속에서 자신의 역할이 주어지는 거니까. 을목이 아니라 간목을 만나야 자신의 역할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뭐예요? 을목을 만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화 역할이 막히죠, 이제. 정화 역할이 뭔가 좀 애매해지는 거죠. 불편한 일이 자꾸 이제 생긴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천간에서는 좋은 일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지지를 보면 뭐죠? 유금이죠. 6월이죠, 6월. 6월이면 이제 정화일간에게 6월이 뭐냐면, 정화가 그동안 준비했던 능력을 실질적으로 발휘하는 시점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때를 만났다. 그래서 천간에서 불편했던 일들이 결과적으로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는 환경, 잘 해결할 수 있는 때, 시기, 환경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이제 9월 초에, 월 초에는 다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월 말에 가면서 서서히 막혔던 부분들이나 불편했던 일들이 해결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이제 일주에 따라서 다소 기류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해, 정묘,
정미일주 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직장 변동이라든지 파견 근무, 뭐 출장, 뭐 현장 근무 이런 일들이 생기죠. 아니면 이제 뭐 갑작스럽게 휴직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정사, 정유, 정축 일주는 직장인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과가 좋은 달이다 이렇게 봐요. 성과가 좋다. 사업자는 이제 매출이 상승한다든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뭐 이런 기운도 된다. 그래서 일주에 따라 이렇게 크게 다른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정사, 정유, 정축 일주는 이성운도 좋습니다. 새롭게 만나는 사람하고 서로 간의 관계가 잘 형성이 돼서 미래를 약속하는 만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달에는 이성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좀 만나는 게 괜찮다는 거고, 또 뭐예요? 금전운도 괜찮습니다. 금전운, 성과급이라든지 뭐 있잖아요, 인센티브 이런 거, 아니면 또 후원금이라든지 지원금 뭐 이런 식의 금전운도 따라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화일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바로 기토일간으로 넘어갈게요. 기토일간. 자, 기토일간이죠. 자, 기토일간이 을사년 을묘를 만나죠. 천간은 뭐예요? 편관. 그렇게 좋게 얘기하지 않죠. 자, 여기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언급하고 넘어갈 게 뭐냐면, 자, 기토하고 정화는 화토, 동궁, 궁이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화와 토는, 그러니까 정화와 기토는 한 몸이다. 라고 이제 보는다라는 의미예요. 화토 동궁이라는 말이. 이것도 정화 기토하고 또 정화하고 병화하고 무토. 이렇게 보죠. 그래서 화와 토는 동궁이다. 그래서 12운성이 똑같이 가죠. 그렇죠? 똑같이 변하면서 움직이죠.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뭐, 이거에 대한 부분은 상세한 얘기를 이제 다음에 뭐 얘기하기로 하고. 자, 그러니까 이제 정화복사열은 병화 태양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화일간 할 때 좀 일단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복사열이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죠? 기토라는 소극. 기토가 아니라 소극이거든요. 기토라는 소극에 저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토하고 정화가 한 몸이다. 그래서 화토동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화 복사열이 결국 기토라는 소극 속에 저장되니까 한 몸으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둘의 운세도 유사하게 변하지만 십성이 이런 어떤 관계적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은 같지만 대상이 달라져서 운세가 다르게 나온다라고 보는 거죠. 유사하지만 대상의 의미가 달라져서 운세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운세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고 유사한 부분을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천간을 보면 을목이 편관이라고 했죠. 편관 당연히 도움이 안 되죠. 을목은 기토에게 자꾸 뭘 만들어내요? 불편한 일을 만들어내는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가죠. 더구나 을유월이니까 기토는, 자, 6월의 기토는 제대로 된 자신의 터전을 만난 건데, 을목은 뭐예요? 을목은 기토 터전에서 잡초 같은 불필요한 존재죠. 그래서 그 불필요한 존재라는 건 그야말로 기토는 6월에 정말 좋은 자기 조건을 만나서 좋은 거를 하고자 하는데 잡초가 자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잡초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기토일간에게 쓸데없는 일을 벌리기도 하고요. 시간 낭비, 돈 낭비하는 이런 일이 자꾸 생긴다고 얘기해요.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일주에 따라서 다소 길흉이 다르니까 보면은, 자, 기해일주, 기묘일주, 기미일주는 을목 기운이 이달에 더
강하게 일어나죠. 더 을목의 기운이, 을목 잡초의 기운이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무슨 의미겠어요? 잘못된 투자를 한다든지, 잘못된 문서 구입이나 잘못된 물건 구입, 잘못된 일, 자꾸 잘못된 일들을 만들죠. 그래서 이런 일을 안 하는 게 좋은데, 자꾸 하게끔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일을 벌리는 거, 이런 것도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잡초가 잘하는 일들이니까 불필요한 일들을 자꾸 만들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상대적으로 기사일주, 기유일주, 기축일주를 보면 긍정적인 일들이 좀 더 많다라고 보죠. 직장인이라든지 사업자 같은 경우는 뭐 재물운도 좋은 달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 뭐 이성운도 당연히 좋고요. 당연히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그런 운도 좋고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연인도 이달에는 더욱 발전해서 이제 미래를 약속하는 결혼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까지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기토일간에서 알아봤고요. 바로 이제 신금일간으로 넘어갈게요. 신금일간. 신금일간. 자, 신금일간이 천간에서 이제 을목 이렇게 만났죠. 연애도 을목, 월해도 을목. 편제죠, 편제. 편제다 그럼 뭐예요? 편제다 그러면 큰 돈, 큰 재물. 그래서 이달에 큰 돈 들어올 달입니다. 신금일간 축하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이걸 이제 자연의 이치 관점에서 보면은, 신금은 뭐예요? 신금은 종자형 씨앗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경금이 땅에 떨어지면 이제 여기 신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자형 씨앗인데, 그래서 땅 속에서 싹을 틔우는 게 목표가 되죠. 신금은. 근데 을목은 뭐예요? 을목은 이미 싹이 터서, 싹이 나서 이제 병화 태양에 의해서 성장하는 꽃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둘의 만남이니까 너무도 다른 이질감 있는 세계죠. 서로 너무 다른 세계 속에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도 관계는 편제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자연의 이치적 관점에 본다면 둘의 만나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 이질감 있는 거니까 서로 어떤 일이든 서로 만나서 좋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값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물의 효용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지를 보면 6월이죠. 6월이면 뭐냐면 신금 씨앗이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그동안 준비해왔던 일을 밖으로 드러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직장인은 부성이동이라든지 업무 변동을 통해서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 거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달에 취업운이 열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각종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금전운에서도 일단 좋은 달이다 일단 보는 거고, 고정수입 외적으로 또 부가적인 수입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성운에서도 보면 새로운 사람과 좋은 인연이 되는 달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정도 신금일간을 보고요. 다음에 음의 영역에 있는 일간 마지막이죠. 임수일간. 임수일간. 자, 천간을 볼게요. 을목. 상관이죠. 여기도 상관. 자, 을목이 상관이라서 일단 안 좋은 건 맞죠, 그죠? 근데 이것도 이제 단순하게 상관이니까 안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자연의 이치로 설명을 해서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지 얘기해보는 게 좋죠. 당연히 물론 자연의 이치로 봤을 때도 안 좋은 게 맞는데, 자, 임수가 물이죠. 이제 지하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 물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상에 떠도는 물이 아니라 땅속에서 간목 뿌리를 키우는 수분이다 얘기하는데, 그 을목 싹을 키우는 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번지수가 틀렸다.
번지수가 틀렸다. 그래서 임수일간이 새로운 일을 벌릴 때는 을목상관을 만났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벌릴 때는 주로 엉뚱한 일이 될 가능성이 많고 잘못된 일을 뭔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벌이는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게 좋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그래서 새로운 일을 벌이는 돈 나가는 일은 굉장히 더 주의해야 되겠죠. 투자라든지 금전거래, 돈거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지지를 보면 뭐예요? 지지를 보면 6월이죠. 6월. 자, 6월이면 자, 임수의 역할이 점점 발전하는 거니까. 자, 임수의 역할이 발전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적인 실속을 키워간다는 의미가 있죠. 임수일간은 내적인 실속죠. 끌어당기고 저장하고 가두고 이런 부분들이 임수의 본질이니까 내적인 실속을 키워가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아진다 이거죠. 근데 천간에 을목을 달고 을목 상관을 달고 온 을유월이니까 을목 상관이 활동하면 어떤 게 돼요? 충동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한다든지, 그죠? 불필요한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거죠. 돈 손에 나는 일을 만들죠. 그래서 이달에는 이런 일에 특히 주의하는 게 좋겠다. 자, 그리고 일주에 따라서 다소 이제 운세의 기류이 다를 수 있는데, 먼저 이제 임인일주, 임오일주, 임술일주는 특히 이제 금전거래, 돈거래나 대인관계, 이런 일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안전사고 있죠? 안전사고 때문에 이제 건강 문제, 병원 출입,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달이니까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임신일주, 임자일주, 임진일주는 오히려 금전운이 좋습니다. 부가적인 수입도 있고요. 투자 수익도 좋은 달이다라고 봅니다. 이성과의 만남도 좋은 운이니까 적극적으로 만나서 좋은 관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임수일간 알아봤고요. 9월 운세도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간목일간, 정화일간, 기토일간, 신금일, 임수일간, 음해영예일간 알아봤고요. 전일간 운세 알아봤습니다. 좋은 운세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